드셨습니까?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아주 꼬마일 때의 대보름이 기억나네요. 어스름 저녁에 마루에 나가서 앞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까만 점들이 꼬물꼬물 산등성이를 오릅니다. 달맞이 가는 사람들이죠.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즈음에 빨간 불들이 하나둘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이 쥐불의 원무가 나중에는 수십 개가 돼서 아주 황홀한 밤하늘을 만듭니다. 그리고 달이 막 떠오를 때 산에 오른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동네에까지 내려오죠. 이제는 도해지에서는 보기 드문 기억 속의 흑백 영화가 돼버렸습니다.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달, 영화 Quest for Fire에서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달은 생명의 시작을 뜻하죠. 그리고 몬스트럭에서 중간중간 보여주는 그 커다란 달은 사랑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FM 영화음악, 영화 몬스트럭 중에서 푸치니의 라보엠, 그대의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테너 리처드 리츠가 부른 그대의 찬송, 푸치니의 라보엠 중에서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기가 잘 낫질 않네요.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를 1시간 들으시려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오늘 달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대구에는 지금 달이 보입니까? 이양님 씨? 대구 북구 복현이동의 이양님 씨 신청곡 다음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영화 Vice Versa 중에서 Set the Night to Music, 비디오 제목은 마법의 이징주인데요. 오늘은 스타쉽의 노래로 듣습니다. Look at all the stars tonight. Look at all the moonlight. Look at us, we're all alone. Oh, and it's just like a dream, some romantic fantasy. Darling, come and hold me close. We could be making love, and with the slightest touch, we could set the night to music. We could set the night to music. We could do what we want to do. It'll only take me and you to set the night to music. Find a rhythm all our own, melt into it nice and slow. Love ourselves away from here. Your heart beating next to mine, perfect love and perfect time. Watch the world disappear. The moment is ours to take, and with the love we make, we could set the night to music. We could set the night to music. We could do it.
신세대 펜시 크리아트. 넌 온통 크리아트구나. 그럼 문구용품은 기본이고 생활용품, 장식용품도 모두 크리아트야. 어쩜 이렇게 우리 느낌을 꼭 집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른 손이지. 신세대 펜시의 모든 것 크리아트. 여드름 박사들이 다 모였네. 여드름 치료엔 뭐가 제일이야?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야. 잠깐, 모두 다 맞아. 하지만 피부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아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 치료엔 피부를 사랑하는 아젤리아. 한국 쉐링. 대학에 가? 말아? 직장을 옮겨? 아니면 직업을 바꿔볼까? 17에서 25까지. 갈등이 17에서 기로에선 25가지. 나의 길을 찾기 위해 지금 챙겨둬야 할 모든 것. 17에서 25까지. 도서출판 도설. 여자편도 있죠? 어째서 사람을 사랑한 게 죄가 됩니까? 나는 학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완전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제라르 어디 있어요? 사랑을 위해 죽다. 관습에 항변하는 사랑의 용기.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 죽다.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누군가의 따스한 손길이 그리워지는 계절. 본조비의 발라드 Bed of Roses와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따스함으로 다가설 것입니다. 폴리그램. 20살 치곤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야.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너스.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테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은 라면 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삼형이 이어야 해. 얼큰한 해맛, 라면 맥.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29의 일기. 눈 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 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Oh, my love, my darling, I've hungered for your touch a long, lonely time. In time
be your love to me. Lonely rivers flow to the sea, to the sea, to the open arms of the sea. Yeah. Lonely riverside, wait for me, wait for me. I'll be coming home, wait for me. Oh, my love, my darling, I've hungered for your love. Oh, Lord, long time. And time goes by so slowly, and time can do so much. Are you too 영화 사랑과 영혼 중에서 Unchained Melody, Righteous Brothers의 노래였습니다. 패트릭 스웨이즈와 데미 무어가 공연했던 사랑과 영혼, Ghost. 여러분은 두 사람의 슬픈 사랑 얘기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죠? 그 사랑과 영혼이 상영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헐리우드에서는 또 한편의 남성 러브스토리가 완성됐습니다. 남성 러브스토리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죠? 사랑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건데요. 이 남성 러브스토리라고 제가 굳이 말씀드린 것은요. 한 남성이 지극하게 한 여성을 사랑하는, 주로 남성의 입장에서 그 사랑을 바라보는 얘기들을 그렸기 때문에 남성 러브스토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그 영화는 바로 멜 깁슨이 주연한 Forever Young, 영원한 젊음입니다. 이 영화는 사랑과 영혼을 많이 닮았습니다. 우선 다 같이 남자의 사랑을 그리고 있고요. 또 주연 배우 둘 다 근육질의 액션스타입니다. 그리고 SF적인 기법을 잘 조화시켰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줄거리는 이래요. 1939년 다니엘 맥코믹, 멜 깁슨은 생애 최고의 해를 맞습니다. 오래전부터 꿈꿔오던 비행기 조종사가 된 데다가 그런 그의 곁에는 과학자인 친구 해리, 사랑하는 여인 헬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생은 거의 완벽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헬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다가 돌아섭니다. 그럴 때마다 다니엘은 내일은 꼭 하고 다짐을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헬렌이 사고를 당합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다니엘의 내일은 영영 사라지고 말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삶의 의미마저 잃은 다니엘. 그는 과학자인 친구 해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냉동인간 실험에 자원하지요. 50년이 지난 1992년, 다니엘은 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런 그의 앞에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혼란에 빠지죠. 그런 그의 앞에 한 소년과 그의 어머니 제이미 리 커티스가 나타납니다. 이들의 관계는 또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 같으세요? 무척 궁금하시죠? 연출을 맡은 스티브 마이너는 TV 드라마 케빈은 13살을 만든 감독입니다. 영화 Forever Young에 삽입된 The Very Thought of You, 빌리 할리데이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The very thought of you, and I forget to do those little ordinary things that everyone ought to do. I'm living in a kind of daydream. I'm happy as a queen, and foolish though it may seem to me, that's everything. The mere idea of you, the longing here for you. You'll never know how slow the moments go till I'm near to you. I see your face in every flower, your eyes in stars above. It's just the thought of you, the very thought of you, my love. 마치 오래된 축음기를 통해서 듣는 듯한 느낌이었죠. 아마 멜 깁슨이 전생에, 그러니까 1939년 그 당시에 흘러나왔던 음악인가 봐요. 빌리 할리데이가 부른 The Very Thought of You였습니다. 자, 오늘 새 영화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새 영화 첫 작품으로 Forever Young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서울 신당 사동의 유화숙 씨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최근에 제작된 프랑스 영화입니다. L627입니다. L627. 글쎄요, 제목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영화인지 알 수가 없죠. 이 제목 L627은 프랑스의 법조항의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조항을 이르는 그런 말인데요. 마약류의 복용, 거래, 소지에 관련된 모든 위반 행위를 처벌한다는 조항이죠. 이쯤 되면 영화 내용이 대충 짐작하시죠? L627. 이 영화는 제목 그대로 마약 관련 범죄와 또 이 범죄를 다루고 있는 경찰 내부의 문제점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15년간 마약 전담반에서 활동했던 형사 미셀 알렉산더의 실화를 바탕으로 이 영화를 꾸몄다고 하는데요.
감독과 촬영팀이 이 범죄 현장에서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룰루라고 불리우는 하급 경찰 루시아는 책임감이 참 강한 형사입니다. 그는 어느 날 절도반에서 마약 전담반으로 전근되죠. 이곳에서 그는 자신처럼 아주 열성적인 여형사 마리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열과 성을 다해서 마약 범죄의 뿌리를 뽑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체포한 범인들은 한결같이 증거 불충분으로 다시 풀려나와 버립니다. 강력한 의지로 출발했던 룰루와 마리, 그리고 같은 팀의 형사들, 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회의에 빠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룰루는 큰 마약 거래가 있을 거라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지난해 말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 프랑스 사회는 좀 소란스러웠다고 해요. 이 영화가 지닌 시각에 대해서 내무장관이 반박 성명을 냈고요. 또 경찰들은 데모를 벌였다죠. 하지만 하급 경찰들은 열렬히 박수를 보냈던 작품입니다. 감독은 베르트랑 따베르니엔데요. 그는 현재 프랑스를 대표하는 정치 사회파 감독이고요. 사회당 의원이기도 합니다. 기자 출신으로 영화 비평 활동도 겸하고 있죠. 그는 무거운 주제를 아주 사실적인 영상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소개가 안 됐지만 그의 영화 생볼의 시계상, 전원에서의 일요일, 이런 작품들은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자, 태양의 제국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에 삽입됐던 아일랜드 미녀 수호간이 이 영화 L627에도 삽입됐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보세요. 새로운 영화 읽기를 가르쳐주시는 영화평론가 정성유 씨,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소문에 듣기로는요. 네. 정성유 씨가 오늘 아주 비법을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비법이라면 좀 이상하고요. 그 영화를 2배 더 재밌게 보는 법 정도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무엇인가요? 우선 제가 이 프로를 통해서 꼭 이 프로의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영화에 관한 가장 커다란 미신 중에 하나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화를 구경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더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바실라르였다면 프로메테우스 컴플렉스라고 부를 법한데요. 이 행복한 욕망을 근거로 해서 비평 산업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추리소설로 읽으셔도 상관없고 또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멜로드라마로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룹 U2를 니퀴즈 온 더 블락과 같이 들으셔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다른 상품과는 달리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을 거듭 벗어나거나 배신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율 배반적으로 대중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능 있는 감독들이 삼류 시나리오로 영화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는
영화사 100년 속에 무수히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 있는 감독들은 대중을 만족시키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하는 딜레마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과연 무슨 얘기를 해주실지. 예. 우선 첫 번째 조항입니다. 무슨 영화를 재미있게 보는 법. 맞습니다. 아, 정성일 씨가 보시는 그런 영화 읽기법, 그 비법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첫 번째 조항은 그 영화 재밌게 보기는 한 영화를 2번 볼 때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프랑스와 트리포라는 감독 얘기입니다. 트리포 감독은 그 영화 광에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한 영화 2번 보기, 두 번째 단계는 영화 평쓰기,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영화 찍기. 이것이 최고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네. 또 아무리 위대한 영화 평론가도 삼류 감독만큼 영화를 알지는 못한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고다르라는 감독의 얘기입니다. 네. 저도 그 50번 이상 본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이를테면은 장 르노아르의 게임의 규칙이라든가 막스 필스의 롤라몽떼, 잉곤텍 감독의 길소뜸, 로베르 브레송의 무제트,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새. 이 영화들은 제가 50번 이상 보면서도 여전히 대단한 영화다라고 그 무릎을 꿇게 만드는 영화들입니다. 두 번째 조항, 영화 자막 끝까지 읽기. 네. 이건 아마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그것은 그렇죠. 그 무식한 영화관 영사기사와 관객들이 야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영화가 끝나고서도 앉아보십시오. 뒤이어 다음 회 손님 달려와서 내 자리 왜 안 비키냐고 눈에 도끼질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무서워서 어떻게 앉아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디오 때문에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스텝과 캐스트를 끝까지 따라 올라가다 보면 가끔 아주 의외의 이름들이 등장해서 영화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매드맥스 2편과 늑대와 추물과 파워 오브 안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촬영기사가 동일 인물입니다. 딘세 밀러. 또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미션, 그리고 오늘부터 개봉한 집시의 시간의 공통점은? 우연히 제가 아는 것이군요. 제작자 데이비 퍼트넨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케이프 피어와 배트맨 2편과 최종 분석의 공통점은? 케이프 피어, 배트맨 2편, 최종 분석. 모르겠네요. 네, 같은 시나리오 작가 웨슬리 스트릭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이하드와 붉은 10월과 블랙 레인과 토탈 리콜과 원초적 본능의 공통점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같은 촬영기사 얀두봉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막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쾌감을 만끽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뒤에 영화로 앞에 영화 다시 생각하기가 있습니다. 감독들이 만든 영화 중에서 두 가지 선택의 고민에 빠져듭니다. 첫 번째는 내가 속은 것은 아닐까? 두 번째는 걸작인데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이 질문이 이 감독의 다음 영화를 보면 명백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그 코엔 형제인데요. 분노의 저격자, 그 우리나라 비디오 출품 출시명이고요. 이 블라드 심플과 두 번째 영화 애리조나 유괴 사건은 그 영화만 갖고 보자면 B급 상업 영화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영화 속에 담긴 이 현란한 재능이 그저 깜짝 쇼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평론가들 사이에 늘 붙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톤 핑크를 보니 말끔히 씻어질 뿐만 아니라 블라드 심플과 애리조나 유괴 사건에서 정말 코엔 형제가 하고 싶었던 그 유머가 무엇인지 오히려 바톤 핑크를 보면서 그 앞의 영화들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의 청취자분들과 영화광들의 가장 궁금한 것, 첫사랑은 실패작인가 성공작인가? 여러분들 그것을 판단하시기 전에 첫사랑을 보시고 나의 사랑 나의 신부를 다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진짜 걸작이었나 아니면 우리는 혹시 평을 과장한 것은 아니었을까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영화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화에서 늘 눈앞에 있으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눈에 보이게 쓰는 감독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쓰는 감독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카메라 스타일이라면 물론 좋은 친구들의 마틴 스콜세이즈, 또 바톤 핑크의 코엔 형제, 그리고 광란의 사랑의 데이빗 린치 같은 감독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카메라를 눈에 보이지 않게 쓰는 감독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부의 코폴라, 양들의 침묵의 조나단 드미, 그리고 우리나라의 비디오가 꽤 많이 출시되어 있는 영화광들의 비밀 목록,
우디 앨런의 영화들. 네. 어느 것이 더 좋으냐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스타일의 감독들이 오히려 화면 속에, 카메라가 아닌 그 화면 속에 자신들의 스타일을 배치하기 때문에 더 꼼꼼한 읽기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카메라가 보이는 스타일과 안 보이는 스타일의 영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를테면은 데이빗 린치 같은 감독은 예. 카메라를 자기의 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장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극단적으로 앞까지 다가간다든가 또는 공포의 표현을 하기 위하여 카메라가 도망치듯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나단 드미의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카메라는 자꾸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는 뒤의 소도구들, 주인공의 옷 색깔 또는 주인공 사이로 오가는 등장 인물들의 가로 세로 줄긋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인공의 심리를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똑같은 것을 표현하지만 어떤 감독은 카메라로 또 어떤 감독은 화면 속에 담겨 있는 카메라를 제외한 요소들로 영화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영화는 항상 영화 이상으로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소 엉뚱하죠? 영화평을 읽으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에이, 설마 영화 감독들이 거기까지 생각했으려고, 또는 그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 평론가를 욕보이는 것이 아니라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바로 영화 감독을 욕보이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영화 감독들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세대 문화의 파수꾼들입니다. 히치콕의 현기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영국 영화 잡지에서 92년도에 전 세계 영화 평론가들에게 추천을 받으면서 여전히 가장 훌륭한 영화의 한 편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그저 단순히 드릴러라면 왜 그토록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왜 여기서 50년대 냉전 이데올로기의 정신분열증을 읽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디킨스와 발작의 소설에서는 자본주의를 읽어내면서 왜 코폴라의 대부가 미국 자본주의의 기업의 병적 증후군에 관한 비판으로 읽어내면 과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습니까? 또 바그너를 파스진과 연관 짓는 것에는 침묵하면서 로보캅을 브레이드 러너 같은 SF 영화를 신약 성서의 메타 내러티브가 연결 지으려는 시도는 왜 의아하게 생각하려는 것인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영화 관객들은 자신이 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바튼 핑크, 반 고호, 그리고 칭카이거의 현유의 인생 같은 영화들은 그 모호한 스타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한 낯선 읽기를 꾹 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 나타난 감독의 또 다른 의도들을 숨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화가 사실은 그 정반대이거나 전혀 다른 것이었다고 밝혀질 때 이상하게 관객들은 거부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말 묻고 싶은 것은 혹시 그 거부감의 밑바닥에 첫 번째, 영화 정도는 나도 잘 알고 있고, 두 번째, 영화 감독이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자문해봐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영화는 항상 문화 현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며 거기서부터 정치적 입장과 이데올로기적 논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영화라는 것이 하도 대중화되어 있으니까 조금은 낮게 취급하려는 그런 생각도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 문화의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니까 우리도 그 영화 속에 숨은 뜻, 그 뒷얘기를 잘 읽자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정확합니다. 그리고 6번째입니다. 명장면을 샷 바이 샷 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는 그 2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후헤드 비디오 댓글을 구입하실 것. 두 번째, 좋은 화질의 비디오를 구입할 것.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장면이 어떻게 찍혀진 것인지, 또 평론가들이 명장면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어떻게 찍은 것인지 비디오로 정지시켜가면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아마 좀 들겠네요. 아마 그 이 프로의 홍콩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홍콩 누아르 영화 중에서 총격전 장면들을 보며 야, 어쩌면 이렇게 재밌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뜯어보면 엉뚱한 것이 보입니다.
즉 A 쇼트와 B 쇼트를 연결할 때 홍콩 누아르 영화는 꼭 점프 컷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점프컷은 보통 점프컷처럼 이 장면에서 저 장면으로 건너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시간적으로 늘려놔서 1.5배 쇼트 길이와 1.5배 쇼트 길이를 겹쳐놓고 편집합니다. 그래서 이 총격전 장면이 길게 느껴지는 것은 심리적으로 긴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시각적 착시 현상을 이용한 것이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프컷이라는 것은 한 장면에서 갑자기 다른 장면으로 뛰어넘는 거잖아요. 근데 1.5배 겹쳐진다는 그 부분이 이를테면은 이런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정림 씨의 뺨을 때립니다. 네. 뺨을 때리는데 때리는 장면을 찍고 그 다음 장면을 찍을 때 보통 그것을 그 다음 장면에 그것을 보는 표정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장면을 잡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따따블로 뺨을 때리는 장면을 찍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뺨을 때리는 장면이라면 눈에 분명히 보이지만은 총알이 수십 발이 튀어나가면서 쏟아붓기 때문에 이것이 겹쳐 놓아도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넘기면서 보지 않으면 눈으로 속임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참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설명은 구체적이고 좋았는데 그 대상이 좀 안 좋았네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자, 7번째요. 그리고 7번째는 번역 자막을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한국 영화는 큰 문제가 없으나 외국 영화를 볼 때 극장에서 낸 통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영화를 볼 때 자막을 읽으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0명 중에 몇 분이 읽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영어 실력이 뛰어나야 될 것 같은데. 자막을요? 자막을요? 네. 한 3명, 4명? 10명 중 5.7명이 자막을 읽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그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유난히 이 얘기가 복잡한 영화보다는 액션 영화가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객을 무시하고 엉터리 번역으로 관객을 종종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예로는 우리나라에 수입된 졸업에서 수입을 통과하기 위해서 앤덴 클로프트가 캐서린 로스의 어머니가 아니라 갑자기 이모로 오역된 경우는 대표적인 경우지만 최근에도 숱한 예가 있습니다. 어퓨 군맨의 경우에는 심지어 이다가 아니다로 되어 있고 소고가 순화되는 바람에 악당의 성격을 종잡을 수 없고 원초적 본능처럼 미스테리를 더 미스테리로 만들어버리게 일쑤이고 바톤 핑크는 아예 개작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될 정도고 화면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막은 그저 두 줄 나고 끝나는 경우는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도 봤어요. Fuck you라는 욕이 있잖아요. 그걸 뻐국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경우가 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 등장인물이 확실히를 갖다가 줄기차게 확실히라고 발음할 때는 그것은 감독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JFK에서 케빈 코스터너의 억양이 로빈 훗 꿈의 구장 늑대와 춤을과 다 다른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어퓨 굿맨에서의 제이 니콜슨의 액센트가 배트맨의 액센트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걸 알 길이 없으니 관객들은 등장인물의 성격을 그저 이야기를 통해서 추론할 뿐입니다. 케빈 코스터너가 아카데미상을 못 받는 이유는 첫 번째, 그 연기보다도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는 액센트가 바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로버트 드니로의 좋은 친구들과 미션과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와 디어 헌터를 빌려서 보십시오. 완벽하게 다른 영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헐리우드에서 가장 잘 사용하는 배우는 메릴 스트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번째. 좋은 영화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꼭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성숙했나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책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좋은 소설, 좋은 음악과 마찬가지로 좋은 영화도 자신과 함께 나이를 먹는 것입니다. 9번째. 영화 평론가는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입니다. 한 영화에 대해서 평론가들은 서로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좋은가 나쁜가를 가리는 것은 평론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관객의 특권입니다. 평론은 정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견해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화 감독들 중에 누가 가장 영화를 잘 만드는가가 정답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 감독이 누구냐가 정답인 것처럼 수많은 영화 평론가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 평론가의 글을 그저 참고 삼아서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평론가들이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그 빌리지 보이스의 짐 허버만이나 롤링스톤의 피터 트래비스, 그리고 가이디 시네마의 세르주 다니 같은 사람의 글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반면에 뉴욕 타임즈에 쓰는 빈센트 캠비, MBC TV에 나오는 그 로저 에버트와 그 진시스케이라는 뚱뚱이와 홀쭉이 그 컴비 평론가가 있습니다. 아주 이 사람들 글이라면 저는 딱 질색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견해가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늘 제가 갖고 있는 좌우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자크 데리라라는 평론가가 한 얘기인데요. 글쓰기에는 시작이 없고 텍스트는 끝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화는 아무리 창조적인 영화라도 이미 그 앞에 있는 영화로부터 영향받은 것이며, 비평은 매 시대 매 세대에 따라 같은 영화를 다르게 읽게 만드는 데 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능력 없는 삼루 평론가가 위안으로 삼는 말이 있습니다. 폴드망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모든 비평의 역사는 잘못 읽기, 즉 오독의 역사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평론가들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문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영화에서 유일하게 권위를 갖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관객 자신입니다. 감독이 여러 가지 의미를 숨겨놓고 복잡한 문화 현상을 다루며 가장 이상적인 정치적 함축성을 영화에 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객이 못 읽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객의 잘못이 아니라 감독의 잘못입니다. 채플린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가난한 자들의 꿈을 담고 희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영화 평론가들은 아주 복잡하게 디포커스의 공간과 미디엄 쇼트의 영화적인 그 화면 구성으로 그려내고 있다라고 격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 필요 없이 그저 어떤 영화 관객들도 그것이 그 철학적이고 미학적인 어떤 용어로 표현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누구나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그 자체로 역사를 지니게 되고 또 역사를 통해서 누적됨으로써 일정한 지식 없이는 읽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론가는 바로 그것을 읽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읽기를 통해 더 다양하고 더 풍요롭고 더 건전한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영화 감독들이 관객들에게 진정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예, 오늘 정성희 씨한테 규화 버전 하나 얻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내공을 쌓는 일이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 그럴 것 같네요. 많은 수련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성희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One
wings of your love. I never knew love like I knew it with you. Will a memory survive? Oh, I can hold on to. I don't really need to look very much further. I don't wanna have to go where you don't follow. I'll hold it back again. This passion inside, I can't run from myself. There's nowhere to hide. Your love I remember forever. Oh, don't make me close one more door. I don't wanna hurt anymore. Stay in my arms if you dare. Or must I imagine you there? Don't walk away from me. I have nothing, nothing, nothing. Don't make me close one more door. I don't wanna hurt anymore. Stay in my arms if you dare. Or must I imagine you there? Don't walk away from me. Don't walk away from me. Don't you dare walk away from me. I have nothing, nothing, nothing if I don't have you. If I don't have you. 전주 남노송동 장미애 씨. 친구 남이와 같이 듣겠다고 하신 경북 금능군 대학면의 김윤영 씨. 친구 무현과 같이 듣겠다고 하신 대전 동구 가양이동의 떡수 씨. 다 잘 들으셨겠죠? 영화 버디가드 중에서 휘트니 휴스턴이 부른 I have nothing이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영화계의 고수,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가 비법 10가지 전해주셨죠? 영화를 재미있게 보는 법. 간략하게 정리해드릴까요? 첫 번째, 한 영화를 2번 이상 보기. 두 번째, 자막을 끝까지 읽기. 그리고 한 감독의 뒷 영화를 보고 앞 영화를 다시 생각하기. 네 번째, 영화에서 카메라를 발견하기. 다섯 번째, 영화에 숨어있는 감독의 뜻을 집어내기. 여섯 번째는 명장면을 한 컷 한 컷 뜯어서 분석해 볼 것. 일곱 번째, 번역은 믿지 말 것. 여러분이 되도록 될 수 있으면 한번 듣는 습관을 가져볼 것. 여덟 번째, 좋은 영화는 시간이 흐른 뒤 다시 한번 볼 것. 아홉 번째, 평론가는 참고서라고 생각할 것. 열 번째, 영화는 그 영화를 평가하는 것은 바로 관객,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것입니다. 자, 유익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끝곡은 생일 맞으신 서울 광장동 박은진 씨께 띄워드립니다. 친구분 박윤진 씨의 그 축하엽서도 당도에 있네요. 경기도 평택군 김미나 씨의 신청곡 해피 투게더입니다. 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시고요. Imagine me and you, I do. I think about you day and night. It's only right to think about the girl you love and hold her tight. So happy together. If I should call you up, invest a dime, and you say you belong to me, lose my mind. Imagine how the world could be so very fine, so happy together.
No matter how they toss the dice, it had to be. The only one for me is you, and you for me. So happy together. No matter how they toss the dice, it had to be. The only one for me is you, and you for me. So happy together. No matter how they toss the dice, it had to be. The only one for me is you, and you for me. So happy together. So happy together.